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에게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4가지,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하고 방광암, 그리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이 4가지를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한다는 보도자료를 먼저 보고 다시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도자료로 해서 보도일시는 2023년 1월 27일 날 보도를 한 자료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보훈처에서 직접 보도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 1.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 2023년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인상하고, 특히 지급액이 낮았던 상위 7급 6.25 전몰자녀 수당 등은 대폭 추가 인상하여 균형 있는 보상을 구현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수당 간 격차도 인상 목표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나라에서 지급하는,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이 2023년도에는 월 39만 원이 지급됩니다. 월남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그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훈수당, 참전 명예수당, 여러 가지 수당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나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추가로,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말고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을 하는 돈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아예 하나도 안 주는가 하면, 어떤 지자체는 서산 같은 경우는 약 40만 원 이상을 지금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나중에 더 정확하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지자체는 많이 주고 어떤 지자체는 적게 줄 거나 안 주는데, 이와 관계돼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비슷하게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왜 어떤 도시에서는 많이 주고 어떤 도시에서는 너무 적게 주냐, 안 주는 곳도 있고, 그러니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계된 영상 나중에 또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보훈의료복지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품격 있는 예우를 실현한다.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 2027년에는 1140개까지 위탁병원을 늘리는 한편, 특히 수요가 많은 치과, 안과 등 특수진료과를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치과, 안과 지금 너무나 이 진료하는 과가 적은데, 정말 이대로 치과와 안과가 위탁병원으로 많이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서도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것 또한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추진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10월경에 이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전 유공자와 무공 수훈자 등 약 18,000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는데 그 장애진단서를 도입을 하고 등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 등 위험 징후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등록 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고엽제 후유 의증 4개 질환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다발성 경화증,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자, 이렇게 이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기 15개의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증을 통합하여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바꾼다 하는 내용도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보훈 외교 영역을 더욱 확대한다는 내용. 자, 이렇게 2023년도 업무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엽제 질병, 그 중에서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에 속하는 이 다발성 경화증과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상세하게 한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3년 업무 보고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경도장애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국가보훈처에서 별도의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신체 검사를 받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춰서 상위 등급이 결정되든지 상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신체 검사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무슨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또 그때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는지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등급자가 59,668명, 등급 기준 미달자는 36,058명이었습니다. 자, 이 등급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 여기에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해 준 이 내용들이 어떻게 표시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추신경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추신경장애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비전형 파킨슨증이 이 중추신경장애에 포함됩니다. 일반 파킨슨병이 있고 비전형 파킨슨증이 있는데 그 비전형 파킨슨증은 이 중추신경장애에 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자가 2,112명이 있었고 등급 기준 미달자가 284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장애가 모두 다 비전형 파킨슨증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중추신경장애에 비전형 파킨슨증도 포함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만 알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단지 이 중추신경장애에
속한다는 거. 고엽제 후유증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전형 파킨슨증으로 해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혜택을 볼지 정확한 숫자는 이 파킨슨증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파킨슨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걸로 보고, 자, 다음은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자 10명, 등급 기준 미달자 3명. 자, 이 10명은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 그러면 바로 국가유공자 겸 공상군경이 되든 아니면 전상군경이 될 것입니다. 왜? 전투 중에 질병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상군경으로 해서 지금 혜택을 받는데, 이 3명 또한 지금 당장은 등급 기준 미달이지만 나중에 시일이 더 흘러 몸 상태가 악화됐을 때는 당연히 이분들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몸에 병이 있으면 등급에 올라가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질병을 보훈처에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인정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도 받는 거지, 인정을 못 받고 내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훈처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 질병은 고엽제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걸로 판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있으면 우선은 보훈처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으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상위 등급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방광암입니다. 방광암. 이 방광암은 모든 암 종류는 악성 종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방광암 또한 악성 종양에 속하는데, 이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등급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이 17,243명입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이 64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17,243명 중에서 방광암을 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에서 중등도나 고도 장애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정확한 통계 수치는 보훈처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17,243명 중에서 방광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국가유공자에 이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립선암 또한 고엽제 후유증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방광암 아마 같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한 이번에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질병입니다. 등급자는 2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가 350명입니다. 이 350명, 등급 기준자보다도 자그마치 10배나 많은, 10배가 넘는 숫자죠. 350명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등급 기준 미달되었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만약에 이 질병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바로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질병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분들 정말 몸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계속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도표로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인 이 4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고엽제 후유증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리고 상위 등급으로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배우자 수당이 있고, 또 전투 중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전상수당이라 그래가지고 매월 9만 원이 더 추가로 또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7급은 해당되지 않지만 6급부터는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급보다는 5급으로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유공자 본인들이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많은 유가족 보상금이 승계된다는 거. 가장 큰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시다가 아무리 고도장애로 해서 수당을 많이 받고 계시다가도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엽제 후유증은 유가족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한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들을 계속 확인을 해서 보훈처에 등록을 하고, 그런 질병이 상태가 악화되면 그때 다시 신체 검사를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야만 유가족에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승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지금 이번에 이 고엽제 후유증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 받으실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엽제 후유증 갖고 계시는 분들도 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고엽제 후유증으로 다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모두 국가유공자라서 배우자에게 유가족 보상금까지 지급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는 이 질병명과 등급 기준자와 등급 기준 미달자를 이렇게 보기 쉽게 한 장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는 지금 등급 기준자가 10명, 등급 기준 미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되시는 분들입니다. 방광암, 방광암은 악성 종양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 중에서 악성 종양으로 지금 고도장애나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이 방광암으로 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등급 기준자가 17,243명인데 여기서 몇 분이 방광암으로 판정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6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분들은 정확하게 29분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고 350명은 나중에 다시 몸 상태가 더 악화되면 그때 또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형 파킨슨증. 이거는 중추신경장애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장애 중에서 이렇게 비전형 파킨슨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등급자가 21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급 기준 미달자는 284명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비전형 파킨슨증으로 지금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들 국가보훈처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업무 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2023년 이내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와 관련돼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또한 추가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엽제 후유증일 때의 신체 부위별 상위 결정표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일 때
신체 부위 상위 등급 결정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에서는 1급부터 7급까지 각각 급수별로 또 1항, 2항, 3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또한 조금 수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하루빨리 전환돼서 국가유공자로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올해 안에 국가유공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전상공경 그리고 상위공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것입니다. 국가보훈처 상위 국가유공자로 해서 2023년부터 교통복지카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은 상위 국가유공자입니다. 전상이나 공상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교통복지카드가 발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은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모든 혜택 또한 누리실 거고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증의 그런 차이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고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날 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질병 4가지가 고엽제 후유증 질병에 포함된다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의 업무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다발성 경화증과 방광암,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이와 관련된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